다시 무슨 말이냐면 이 합성함수를 그릴 때 나는 먼저 이 gx의 어떤 값을 대입을 할 거고 그 결과값을 fx라는 놈의 정의역으로 집어넣을 거니까 나는 fx의 정의역이 0과 1과 2가 나오게 하는 놈을 먼저 신경을 써야 돼. 그럼 여기서 나온 0과 1과 2라는 놈은 함수의 어떤 값을 gx라는 함수의 어떤 값을 대입을 했을 때 그 결과값이 여기서의 정의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나는 이 y값이 0과 1과 2가 나오게 한 x값들을 찾아서 그 값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최종 결과를. 그러면 내가 먼저 이 함수의 x에다가 0을 대입을 했더니 여기에 0을 대입을 했더니 g0이라는 놈, gx에 먼저 대입을 하니까 g0이라는 놈은 2가 나오고 그 2라는 놈이 이 2가 fx의 정의역으로 가게 돼. 즉 fx의 정의역으로 2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f2라는 놈은 최종적으로 결과가 얼마야? 2지. 그럼 난 이 함수에다가 요 함수에 x에 0을 대입을 했더니 최종 결과가 2가 나와서 이 함수값 0 대입을 했을 때 함수값이 2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니? 한번 더 해보자. 그러면 난 이 함수에 1을 대입을 했더니 이 gx라는 놈에 1을 대입을 했더니 그 결과가 1인데 그 결과를 fx에 다시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f1을 묻는 거야. 즉 x에 1을 대입을 했네. 먼저 gx에 대입을 하니까 여기 1을 대입을 하면 그 결과가 1이네. 이 결과가 1이면 그 결과를 다시 정의역으로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 fx에 1 넣었더니 결과가 2지. 그럼 이 함수에 1을 대입을 했더니 최종 결과가 그대로 2가 나왔어. 그럼 이 함수에 1을 대입을 했더니 최종 결과는 똑같이 2가 나왔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럼 마지막에 2를 대입을 해보면 gx라는 놈의 2를 먼저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럼 gx 2를 대입을 했더니 그 결과는 0이네. 그럼 g2가 0이니까 나는 그 0을 fx에 집어넣는 거야. 2를 대입을 했더니 0이고 y값이 그 0을 다시 여기 넣었더니 그대로 0이 되겠지. 그럼 나는 이 함수에 x에다가 2를 넣었더니 최종 결과는 0이 나왔다는 거야. 그럼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0이니까 여기에 요렇게 함수값이 있겠네. 그럼 요것만 이렇게 연결해주면 요게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돼. 요거 두 개 합성한 게 이해가 돼. 이해되겠니? 자, 요거 한 번만 내보자. 요거 어렵거든? 요거 정확하게 이해만 하면 그렇게 안 어려울 수도 있고 이거 합성함수 그래프가 많이 어려운 문제 유형은 잘 안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해보면 자 봐봐. 자 요거 볼까? 요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식이 하고 있으면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1 이렇게 있을 때 이 그래프가 fx라는 겁니다. 근데 fx에 그대로 합성하니까 얘를 한 번 더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2분의 1 여기 1 하고 여기 1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니? 요것도 fx고 요것도 fx인데 내가 뭘 그리냐면 fx에 fx를 합성한 그래프를 찾으래. 자 다시 한번 보자. 나는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을 했을 때 최종 결과를 찾아서 그래프로 그리려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뭘 신경 써야 된다고? 나는 여기에다가 먼저 대입을 한 결과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그지? 즉 여기에 나오는 내가 x의 어떤 값을 대입을 이 함수값이 나온 함수값이 그대로 여기에 정의역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여기 fx에서 신경 써야 되는 정의역은 0과 2분의 1과 1이야. 여기까지 되겠니? 되겠어? 두 번째 집어넣을 때 이 함수에서 정의역을 신경 써야 되는 변화가 생기는 2분의 1이니까 시작점, 변화 생기는 점, 끝점 요 세 개를 내가 신경 써야 되니까 요 정의역은 이 함수에서 치역으로 들어가니까 0과 2분의 1과 1이 나오게 하는 놈을 신경을 쓰자고. 여기까지 되겠니? 그러면 나는 2분의 1이 나오게 하는 x가 여기랑 여기니까 여기가 4분의 1, 여기가 4분의 3이 나오게 돼. 4분의 1과 4분의 3은 어떻게 찾느냐? 요 그래프가 y는 2x라는 그래프가 되고 요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되겠니? 그래서 내가 x에 y가 2분의 1, 여기 2분의 1이 나오게 하는 x값을 찾는 거야, 너희가.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되겠니? 그럼 요 그래프 2분의 1이 나오게 하는 x값은 4분의 1.
여기서 얘가 2분의 1이 나오게 하는 x값 4분의 3 너희가 찾으면 돼. 되겠지? 그럼 이렇게 찾았을 때 나는 그럼 뭘 하느냐? 이 함수에 먼저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넣을 거니까 이 함수에 0,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1을 대입을 해서 그 결과를 여기에서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먼저 0을 넣고 4분의 1, 여기 2분의 1, 4분의 3, 1이라는 놈을 넣어보자. 여기까지 되겠니? 자, 요게 나오게 하는 결과가 뭔지를 찾는 거야. 그럼 0을 넣었더니 처음에 0 넣었을 때 0이야. 그 0을 다시 여기에 넣었더니 0. 0 넣었을 때 0 되겠고 4분의 1 넣었을 때 2분의 1이고 2분의 1이라는 놈을 여기 넣었더니 1이네. 그럼 나 4분의 1 넣었을 때 여기에다가 최종 결과가 1이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 자, 다시 2분의 1 넣었더니 여기에 먼저 1이고 이 1이라는 놈은 여기에서 정의역으로 가니까 여기로 들어가면 1 넣었을 때 0이야. 즉 2분의 1 넣었을 때 최종 결과가 0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 자, 다시 한번 더 진짜 돼? 자, 다시 4분의 3을 넣었어. 4분의 3 넣었더니 2분의 1이야. 그 2분의 1이 여기서의 정의역으로 다시 들어가면 1이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4분의 3 넣었을 때 결과는 1로 나오는 거야. 4분의 3 넣었을 때 1로 나오고 다시 1을 넣었더니 1 넣었을 때 0이지. 그럼 0을 다시 여기 넣었더니 0이야. 그럼 1 넣었을 때 0 최종 결과가 나오면 연결해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야. 이해되겠니? 여기 합성함수 그랬거든. 요거 하나만 하고 넘어가자. 확인책 한 번만 풀어봐. 요거 할 수 있어요. 확인 체크 정확하게 한 사람은 요거 연습 문제도 한번 따라 풀어보고 확인 체크 우선 한 번만 해봐. 쌤이 그 말한 거 잘 떠올려. 뭐를 넣어야 되는지부터. 그랬어? 찍어봐. 저기다도 찍고 그래야지. 내가 뭐에 먼저 넣어야 돼? fx에 먼저 넣어야 되지. 그 fx를 대입을 한 결과를 gx에 넣는 거야. 그지? 그럼 gx에서 내가 신경 써야 되는 점들이 뭐야? 집어넣는 놈들이니까 요 세 점을 신경 써야 되는 거야. 그지? 정의역이 뭔지 봐야 돼. 왜냐면 변화가 생기잖아.
변화 생길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과 0과 1이 나오게 하는 마이너스 1과 0과 1이 나오게 하는 x값을 찾아야 되는 게 그게 0과 1과 2라는 거예요. 요 세 점의 값을 내가 아직 알아야 된다. 1이 자 다시 한번 봐봐. 자 여기 보자. 나는 뭐에 먼저 집어넣어? fx에 먼저 넣지. 그럼 fx에 대입한 그 결과를 gx라는 놈에 집어넣을 거니까 내가 여기에다 어떤 x값을 대입한 그 결과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근데 난 여기에서 뭘 신경 써야 되냐면 gx라는 놈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1과 0과 1 이 세 점에서 신경을 써야 돼. 왜냐면 여기서 변화가 생기잖아. 그치? 그럼 내가 마이너스 1과 0과 1이라는 것은 fx에 대입한 그 결과값으로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런 식이지. 여기 괄호 안에 보는 식이 fx의 결과값인데 걔가 마이너스 1과 0과 1이 되는 놈을 신경 써야 된다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과 0과 1이 나오게 하는 x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하는 x값은 0, 1이 나오게 하는 x값은 1, 1이 나오게 하는 0이 나오게 하는 x값은 1, 1이 나오게 하는 x값은 2. 요 세 점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쓰면 내가 x에 대해서 먼저 0을 대입을 해보자. 내가 fx에 먼저 0을 대입을 했더니 그 결과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 마이너스 1을 어디에다가?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럼 0을 대입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다시 0이 내가 0 대입을 했을 때 0이 된다. 여기까지 되겠니? 이해됐네? 다시 봐봐. fx에 0을 집어넣어. 그러면 그 결과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을 이렇게 되는 거지. fx에 0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gx에 마이너스 1 넣었더니 gx에 마이너스 1 넣을 때 1이지. 내가 뭔 소리 하고 있냐. gx에 마이너스 1 1이잖아. 그럼 최종 결과로 내가 0 넣었을 때 결과가 1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니? 자, 두 번째는 내가 0을 넣는 거, 1을 넣는 건데 여기에 fx에 먼저 1을 넣었더니 그 결과를 gx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럼 fx 1 넣으면 얼마야? 0이지. 그럼 얘가 gx에 0을 넣는 거고 gx에 0을 대입한 결과는 0이잖아. 그럼 얘가 0이니까 나는 이 함수에 1을 대입한 최종 결과가 0이야. 내가 여기 1인데 1을 대입한 최종 결과가 0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 다음에 2를 넣어보면 fx에 2를 대입을 하고 그 결과를 gx에 넣을 건데 fx에 2를 대입을 했다는 결과가 1이고 그럼 나는 gx에 1을 넣게 되는 거고 g1이 1이니까 얘 결과는 1이야. 그 말은 요 함수에 내가 x에 2를 대입했더니 최종 결과가 1이래. 2를 대입을 했더니 최종 결과가 1이래. 해서 요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되겠니? 오, 잘 그렸네. 되겠어? 자, 요렇게 되는 합성함수의 그래프고 요거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꼭 연습해봐. 자, 다음 여함수 보자. 자, 여함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x가 들어갈 수 있는 값을 하나의 정의역으로 보고 나올 수 있는 y 값을 우리가 공역으로 봤을 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정상적인 함수를 한다면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그 함수의 역함수라고 해. 그러면 내가 어떤 정의역이 a가 있을 거고 공역이 b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함수에 a를 대입한 결과가 b라고 한다면 나는 함수 x에다가 a를 대입한 결과가 b다가 정상적인 a를 대입한 함수값이 된다면 그 역함수는 이쪽 방향으로 갔을 때 함수가 돼야 되니까 그 함수에다가 역함수란 함수에다가 b를 대입한 결과가 a가 된다. 즉 정의역 법칙이 이렇게 바뀌게 돼. 이게 역함수야. 여기까지 되겠니? 되겠어? 그러면 이 역함수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는데 여기 1, 2, 3, 4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간다. 이거 함수 돼? 안 돼? 되지. 무슨 함수? 1대1 함수야. 그런데 1대1 함수가 이쪽으로 갔을 때는 함수가 되지만 내가 이제 역으로 보자. 얘를 정의역으로 보고 얘를 공역으로 본다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갔어. 근데 이놈이 가는 게 있어 없어? 없지. 하나라도 가지 않으면 두 개 이상 가거나 하나라도 가지 않으면 그건 함수가 된다 안 된다 가거나 안 된다. 그지? 그래서 이쪽으로 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쪽에도 반드시 대응되는 놈이 있어야 돼. 그지? 그래서 대응되는 놈이 반드시 하나가 가야지 함수가 역을 했을 때도 존재를 하니까 역 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뭐냐면 1대1 대응 함수가 돼야 돼. 여기는 1대1 대응 함수의 정의가 어떤 거였지? 저번 시간에 어떤 걸 1대1 대응 함수라고 했지? 정의가 뭐였어? 1대1 함수는 뭐였지?
집어넣는 게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를 얘기했었어. 그지? 여기다 뭐가 추가가 되었었지? 1대1 대응은 뭐와 뭐가 같다? 그렇지.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게 1대1 대응 함수야. 그래서 1대1 대응은 하나가 반드시 다 대응돼야지 역함수가 존재를 해. 그래서 문제에서 역함수가 존재를 한다 말을 하면 얘는 1대1 대응이네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고 1대1 대응 함수다 하면 안 되겠다. 1대1 대응 함수다 하면 역함수가 존재하고 1대1 대응 함수다 알아야 된다.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게 역함수라는 건데 이런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직접 해보면 얘가 예를 들어서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 얘 역함수는 그냥 간단히 x랑 y를 위치를 바꾼 것을 역함수라고 해. 즉 x, y에다가 x를 적고 x에다가 y를 적은 요게 역함수인데 얘를 y는 꼴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 되겠니? 그럼 얘 넘기고 나누기 1을 하면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얘의 역함수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xy 위치만 바꾸는 게 역함수고 우리가 그럼 식에서 x랑 y 위치 바꾸는 것은 그래프적으로 어느 그래프에 대칭을 시켰을 때 xy 위치를 바꿨었지? 도형이 했었잖아. 어디 그래프에 대칭시켰을 때 xy 위치 바꿨어? 그렇지. y는 x에 대칭. 그래서 역함수는 xy 위치를 바꾸는 게 역함수고 그래프적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y는 x라는 그래프에 대칭시킨 것을 역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래 함수가 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역함수는 이 y는 x에 대한 그래프에 대칭시킨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니?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지금처럼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데 서서 자면 안 되는 거야.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데 만난다면 요거랑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지금 어느 그래프 위에서 y는 x라는 그래프 위에서 만나고 있지. 이해되겠니? 그래서 내가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교점을 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아. 역함수 자체가 복잡해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말하는 의도가 뭐냐면 원래 함수랑 y는 xy 교점을 구하라 이런 거야.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뭐 2개가 되게 한 개가 되게 요 말도 다 원래 함수랑 y는 xy 교점의 개수를 1개가 하게 2개가 하게 그림의 위치를 정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겠니? 그럼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는 거 어디서 만난다고? y는 x라는 그래프 위에서 만나는데 여기서 너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난다면 y는 x 위에서 만나지만 반드시 이 점만 만나는 건 아니야. 이 그래프 위에 말고 다른 직선에서도 다른 부분에서도 만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너희가 파악하는 게 그래프 위에 y는 x라는 그래프 위의 점을 찾아내서 그걸 이용을 해야 돼. 이해되겠니? 문제 의도는. 자, 요게 역함수고 그러면 이런 역함수가 가지는 성질은 뭐냐면 역함수라는 게 뭐냐면 x랑 y 위치는 바꾸기 때문에 그 역함수에다가 다시 역함수를 하면 얘는 그냥 원래 함수, 자기 자신이 돼. 역함수라는 게 x와 위치를 바꾸는 건데 또 바꾸니까 당연히 원래 함수는 원위치가 되겠지. 그래서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 얘는 항등함수로 자기 자신이 나와.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자기 자신이 나와. 이해되겠니? 내가 그래서 얘는 항등함수라는 거기 때문에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돼서 이 쓴 함수랑 다른 함수랑 합성했을 때는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fx가 있고 f 역함수가 있고 gx라는 놈을 합성을 한 함수가 있어. 그러면 너희가 보고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을 했는데 이건 뭐가 된다고? 항등함수가 된다고. 그러면 항등함수라는 것은 내가 뭘 하든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얘는 이 쓴 함수랑 똑같으니까 그냥 얘는 gx랑 똑같다라는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럼 얘는 왜 이렇게 되는지를 보면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 그럼 얘는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역함수에 y가 들어갔을 때 x가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fx라는 놈하고 얘하고 합성할 때 x가 되는지를 보면 얘에다가 내가 fx를 합성을 시키는 건데 fx라는 놈이 y랑 똑같으니까 얘는 역함수에 y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f 역함수 y는 x랑 같으니까 얘가 x가 되면서 요거 두 개 합성한 결과는 최종적으로 x가 나온다는 게 확인이 가능해.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 합성을 하면 뭐가 된다고 가거나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뭐가 된다고? 자기 자신이 나온다. 항등함수가 된다. 되겠니? 이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내가 fx랑 gx라는 놈을 합성을 한 거에 역함수. 요걸 보자. 요건 어떻게 되냐면 어떤 합성함수를 역함수를 하면 내가 f, g, h 이 세 개를 합성을 해도 마찬가지야. 그냥 순서를 바꿔주면 돼. 얘부터 먼저 역함수를 취해주고 그 다음에 f를 역함수를 취해준 거 요게 같은 거야. 그 다음 얘도 세 개짜리를 합성한 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각각 역함수를 취해주되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해주면 이게 합성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니? 자, 어떻게 합성함수를 역함수를 취해주면 각각 위치를 바꾸면서 각각 역함수를 취해주면 되는 건데 이 합성함수의 역함수가 얘라는 뜻은 내가 원래 함수 B 얘랑 요 함수를 두 개를 합성을 한번 시켜보면 이렇게 합성을 시켜보면 합성함수는 뭐가 성립했지? 성질로 합성함수의 성질 중에 교합법칙 성립이 아니야. 결합법칙 성립이 아니야. 결합법칙 성립이 아니야. 하지. 그래서 합성함수니까 결합법칙이 성립해서 얘에서 내가 뭘 먼저 합성하면 상관없다 그지? 그럼 요거 두 개 먼저 합성을 해보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 합성했는데 뭐가 돼 나오나? 그 자기 자신 항등함수. 그러면 있은 없으나 똑같으니까 없애버리면 나머지가 f랑 f 역함수가 되는데 얘 또한 원래 함수랑 역함수 합성한 함수니까 항등함수가 된다 그지? 그러면 얘가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건데 요 함수랑 합성을 해서 자기 자신이 나왔단 말은 이 두 함수는 서로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역함수가 얘가 되고 얘의 역함수가 얘가 되니까 이 함수의 역함수가 얘가 된다는 게 성립을 하게 돼.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좀 어렵지? 일단은 넘어가면서 한번 문제를 풀면서 또 복습을 해보자. 자, 무슨 말인지 보면 내가 1차 함수라는 게 이렇게 ax 더하기 b가 있어. 이 함수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한 함수값은 마이너스 3이래.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3a 더하기 b라는 놈이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하나 나왔어. 그 다음에 그 역함수를 구해서 7을 대입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역함수의 성질은 뭐냐면 내가 7이라는 놈이랑 2라는 놈을 위치를 싹 바꿔서 내가 fx라는 놈에 2를 대입한 결과가 7이거든. 요게 역함수에서 가장 편하게 쓰이는 성질 중에 하나라고. 여기까지 되겠니? 그럼 여기다가 2를 대입을 했을 때 2a 더하기 b라는 놈이 7이니까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ab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어? 되겠어? 손이 이해되겠니? 자, 무슨 말이야? 함수에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할 때 마이너스 3이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했을 때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값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더니 마이너스 역함수에다가 7을 대입을 하라고 했는데 그냥 역함수를 구해서 7을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역함수의 성질로 요거 두 개 위치를 바꾸면서 fx에 2를 대입을 했더니 7이라는 것을 역함수의 성질로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fx에 여기에 2를 대입한 결과가 7이다 해서 식 두 개를 알아냈으니까 연립에서 ab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 되겠니? 가온이 이해되겠어? 자, 그럼 한 번 더 해보자. 가온아, 여기서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값이 얼마야?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말을 해봐. 얼마? F0이 얼마? F0이 2. 되겠지? 그럼 여기서 F0이 2니까 합성함수에 내가 여기 F0 값을 대입을 하면 그 결과가 3이라는 거야. 그러면 1차 함수 ax 더하기 b에 x에 0 넣었더니 2가 된다는 말은 b가 2라는 뜻이고 ax 더하기 b에 2를 대입을 했더니 3이라는 말은 2a 더하기 b인데 b가 2라는 거 아니까 이게 3이라는 거야. 그래서 ab 값 알아내고 x에 6만 대입을 해주면 내가 구해야 되는 값 나오는 거. 이해되겠어? 여기는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자. 자, 요 문제 조금 잘 봐야 되는데 요 유형 자체를 좀 잘 기억을 해. 요거 잘 나오고 애들 잘 어려워하는데 처음에 봐봐. 역함수가 존재를 한대. 소원아,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무슨 뜻이야? 무슨 함수라고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뭐? 1대1 대응함수라고. 이해되겠니?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1대1 대응함수여야 되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얘는 1대1 대응함수여야 돼 무조건. 되겠니? 그러면 얘가 1대1 대응함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범위가 나눠졌을 때는 딱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돼. 뭐냐면 내가 1이라는 놈을 기준으로 여기가 x는 1이라는 놈이 있다 쳐보자.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는 2x라는 놈을 그려. 이걸 정확하게 그려볼까? 자, 보면 여기가 1이라는 놈이 있다고 쳐보자. 여기 x1이 있는데 1보다 크거나 같다에는 2x라는 놈이 그려지는데 2x라는 놈이 요렇게 1 넣었을 때 2니까 요렇게 그려질 건데 1보다 크거나 같은 놈만 요 범위만 요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여긴 이해되겠니? 여기는 절면 안 돼. 자, 다시 1보다 크거나 같은 놈에는 y는 2x라는 놈을 그리고 1보다 작을 때는 요 함수를 그리라고 했는데 내가 그러면 1에서 이렇게 될 때 여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 1대1 대응함수가 돼야 되고 요 범위가 각각 나눠지는 상황에서 1대1 대응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요 범위에 있는 함수랑 1보다 작은 요 범위에 있는 함수에서 1을 대입을 했을 때 반드시 연결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니? 그럼 내가 여기 1 대입했을 때 결과가 2니까 여기 1 대입을 해보면 똑같이 결과가 2가 나오는 거 확인이 됐어. 만약에 지금은 1 대입하고 1 대입하니까 같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미지수가 있거나 하면 대입한 결과가 같아야 된다는 조건도 써먹어야 돼. 1 대입했을 때 같은 조건 연결이 돼야 돼.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방향성인데 내가 지금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 1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면 내가 다른 x를 넣었는데 같은 y 값이 나오니까 이건 1대1 대응함수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1대1 대응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요 1보다 작은 쪽에 있는 그래프는 1보다 큰 쪽에 오는 그래프랑 방향성이 같아야 돼. 그럼 여기에 1차 함수가 2차 함수가 오든 1차 함수가 오든 2차 함수가 오든 이렇게 오른쪽 위를 향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대로 유지돼야지 내가 x축과 어디를 평행하게 긋든지 교점이 반드시 하나가 나오면서 1대1 대응함수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x 앞의 개수의 기울기가 지금 현재 양수니까 여기 x 앞의 개수 얘도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 된다. 똑같은 기울기를 가져야 돼. 얘가 똑같이 2일 필요는 없어. 얘가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으면 얘도 그냥 오른쪽 위를 향하면서 이렇게 방향성만 같으면 돼. 기울기가 달라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같은 양의 방향이기만 하면 1대1 대응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음수면 여기도 음수가 돼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자, 여기까지 확인식을 좀 풀어.